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7페이지 5-2-1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 중에서 혈관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관은 이제 아까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인 동맥과 그 다음에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과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모세혈관으로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자, 지금 이 나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그 노트 필기한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에 이어서 했었던 거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되겠네요. 3. 그래서 이번에는 혈관의 종류와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그랬었죠. 그냥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동맥이 있습니다. 자,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그 모세혈관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정맥이 있어요. 자, 동맥 같은 경우 어디서 나오는 혈관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동맥 같은 경우 지금 심장에서 처음 이제 혈액이 나왔으니까 심장, 특히 심방에서 수축이 되면서 나오는 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우리 온몸이라든지 폐로 가야 돼. 근데 사실 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슴으로 보면은 한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으면서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먹만한 심장이 온몸으로 다 또는 폐로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힘차게 꾹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꾹 눌러서 수축을 해서 거기 있는 혈액들이 쫙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동맥이 너무 약하면은 그때 그 혈액들이 막 다 이제 다른 데로 가든지 뭐 튀어 나가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동맥 같은 경우는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께가 두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도 좋아요. 자,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힘찬 혈액들이 이제 지나다녀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뛸 때 그 혈액을 이렇게 받아내서 온몸 또는 이제 다른 곳으로 혈액을 갖다가 잘 순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에서 특히 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실에서 나온
높은 혈압을. 자, 혈압이란 얘기 뭐 많이 들어봤죠? 사실 우리 교과서에도 혈압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특별히 따로 뭐 교과서는 설명이 없네요. 그래서 뭐 혈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혈액의 압력이고, 혈액이 혈관벽을 밀어내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맥하고 비교해서 이제 정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니까 이제 정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라면은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몸이라든지 폐를 갖다가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일단은 씁시다. 심장에서래. 예. 잘못했죠? 심장으로. 다 지워졌네요. 심장으로. 또 얘는 또 왜 눌려? 예. 자, 들어가는 혈액.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는 또 왜,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막 혼자 저장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이 되겠고, 심장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와 달리 이제 다른 온몸을 쭉 돌아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처음 심장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혈압이 좀 낮겠죠. 그래서 이제 다 돌고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혈관벽이 얇습니다. 얇고 동맥보다는 탄력성이 강해요. 강하대. 탄력성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 그림을 보면은 아무래도 정맥이 동맥보다는 조금 더 얇은 모습이 보이고, 탄력성이 좀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맥 걸치고 모세혈관 거치고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그 혈압이 굉장히 이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피가 흐르려고 하다가 거꾸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압력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흘러야 되는데 못 흐르고 다시 이제 뒤로 이제 힘없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혈액이 거꾸로 흐르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혈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려고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판막, 우리 심장에서도 판막 얘기했었죠? 자, 판막이 있는 곳이 2군데 곱하기 2 해서 총 4군데인데 어디 있었죠? 그렇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맥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판막의 구조가 좀 잘 상상이 안 갈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판막의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이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피가 잘 흐를 수 있겠죠, 판막이. 근데 만약에 이제 피가 힘이 딸려,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서는 뒤로 갈래 하고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딱 막혀버리니까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없게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맥하고 정맥을 보면은 동맥은 아무래도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이제 주로 많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피부 근처에 있는 흐르는 혈관들 있죠. 뭐 여기 이런 팔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핏줄이 보일 거예요. 예.
뭐 안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뭔가 핏줄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더 우리가 보이는 핏줄은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혈관이 이제 눈에 보일 텐데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어느 이제 핏줄이 바깥으로 몇 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혈액이 이제 이와 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혈액이 이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데 내가 그 부분을 꾹 눌러. 꾹 누르면은 이제, 더 이상 혈액이 못 가겠죠? 그런데 이제 꾸역꾸역 동맥에서부터 이제 심방에서 밀려서 동맥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혈액들이 계속해서 와요. 자, 오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혈액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부분이 많이 쌓여 갖고서 반대편으로 이제 더 가고 싶은데 판막이 있으니까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혈액이 고이게 되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튀어나오냐면은 그 위치에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막에 대한 이제 다른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는데 아까와 같이 만약에 내가 뭐 이 부분을 꾹 눌렀다 그러면은 혈액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뭐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여기 이제 혈액들이 계속해서 차서 볼록 튀어나오는 모습을 갖다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모세혈관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중간이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혈관벽이 얇아요. 제가 뭐 사실은 뭐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어서 얘기를 했지만 동맥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대동맥, 폐동맥 있고 정맥도 마찬가지로 대정맥 뭐 이렇게 뭐 폐정맥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작은 정맥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맥과 정맥을 보면은 그 사이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이제 바로 모세혈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이제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하면서 온몸에 그물처럼 분포한 혈관으로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동맥도 크고 정맥도 크겠지만 얘네들의 그 실질적인 뭐 표면적을 총 단면적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총 단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세혈관은 워낙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되게 혈관이 가늘고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과 주변의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혈액에서 세포로 산소하고 영양소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혈액으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적혈구 한 개가 방금 통과를 막 했죠? 그래서 적혈구가 한 개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는 굉장히 이제 우리 피를 구성하는 이제 작은 그런 알갱이 세포니까 세포 하나가 통과할 정도니까 굉장히 얇아서 모세혈관 자체가 이렇게 뭐 눈에 막 뚜렷하게 얘가 모세혈관이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이제 쓰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거를 갖다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 세포가 되겠죠.
자, 조직세포가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혈액들이 순환을 하는데 왜 순환을 하냐면은 자, 일단은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로 무엇을 준다라고 그랬었죠? 아까 했을 때 두 가지를 줘요. 자, 산소와 그 다음에 영양분을 줍니다. 영양소. 자, 우리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생명이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 생명이 살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려면 이제 세포 호흡이 또 일어난다. 그거에 대한 이제 원론으로 가는데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 영양소. 이 영양소가 이제 보통 주로 포도당이 되겠고 예, 산소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라고 그랬었죠? 예,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예,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고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화 단계에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영양소가 쓰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것은 이 산소를 갖다가 영양소하고 산소를 각 모든 세포에다가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온몸에 다 그 혈관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조직세포로는 산소하고 영양소를 갖다가 얘네들이 공급을 해주고 자, 그러면 세포호흡의 결과 에너지는 써야 되겠죠?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양소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걸로 뭐를 생각하시냐면은 예, 노폐물. 자, 노폐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때 생긴 각 세포로부터 받은 노폐물을 받아 갖고서 이제 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갖고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처리는 이제 또 뒤쪽에 보면은 다른 기관계 뭐가 있냐면은 호흡계라든지 예, 배설계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겠죠. 어쨌든 이제 연결해줘서 운반해주는 것은 요와 같이 모세혈관 순환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혈관별로 종류와 특징이 있으니까 예,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